2024년 중화민국 제16대 총통선거 동스치 백조미가 진행하는台湾시사 토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4년 1월 13일台湾에서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대선과 총선이 있는데요.台湾싱크탱크 부집행장님 동스치 부집행장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주에 총통제 그리고 또 국회 선거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는 했는데요. 오늘은 국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정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보통은 진보파, 보수파 이렇게 해서 양대 당이 있다고 하고 그 외에 정말 중요한 소수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소수가 성공을 못하는 소수도 있어요. 맞습니다.台湾도 이런 거를 쭉 겪어왔잖아요. 민주진보당이 1988년에 생긴 이후에 원래는 국민당만 있었던 정치권이었었는데 조금 다른 게 또 다른 파는 뭐냐면 바로 반국민당 세력이요. 옛날엔 정말 그랬어요. 그죠?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민주진보당이 그때 당시도 그 여러 가지 세력 합쳐서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민주진보당 안에서도 혁명 주장한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의회 노선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사실은 뭐 그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대만도 민주주의로 이행 과정 중에서 선거 중심에서 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원래 국민당, 반국민당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마침 그 한국에서 그 진보 진영하고 그 보수 진영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한국의 경우에는 보수 진영과 그 진보 진영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성장 중심 아니면 분부의 중심 그리고 대북 대북 정책이 좀 다르죠, 그죠? 포용 정책 아니면 그 대미 정책 좀 더 그 미국 중심으로 안보 중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눈 거예요.台湾에서 국민당과 반국민당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국민당이 역시 중화민국 중심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뭐 중국 통일 이렇게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소한 중화민국 이 체제 좀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진당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거의 다 그 대만이 독립 이렇게 주장한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운동 하면서도 그 지금도 그 중화민국 대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서 양당의 경쟁 옛날에 그 통일하고 독립 이렇게 분쟁뿐만 아니라 지금도 경제 노선. 근데 그 경제 그 주장 중에서 그 제일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 옛날에 그 국민당이 조금 더 그 중국과 관계 좀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 중국과의 그 경제 관계 협력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주장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그 마인저 총통 그때는 에크파. 근데 그리고 그 지금 민진당 집권하고 있는 그 민진당 주장에 의하면 대만도 뭐 중국 없이 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구성하는 경제 노선 선택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마침 우리가 이제 양안 관계 지금 얘기할 때 예전에 그런 첨예한 대치를 떠나서 나중에는 사실 경제, 무역 이런 방면에서 통상 방면에서 좀 더 많은 교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한국도 중국과의 무역을 그냥 간과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도 중국을 원래는 디커플링 한다라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나중에는 디리스킹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디리스킹은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긴 되는데 경제적인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있어요. 그죠? 한국인보다 훨씬 더 많이 거기 가 있고 말도 다 통하고 서로 왕래가 아무래도 좀 더 빈번하고 거기에 정착하는 사람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의 경제를 완전 이걸 떼어놓다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세계의 흐름을 봐도 디리스킹은 되지만 이 무역을 완전 끊는다, 공급망을 완전 끊는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렵긴 어렵지만
사실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 많이 개병했습니다. 공급망까지도 많이 개병했습니다. 하지만 대만과 그 중국의 관계 그 제일 어려운 점 무엇이냐면 중국이 아직까지도 대만이 그 무력 통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옆에 중국이 이렇게 큰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양안 관계 더 원화하게 그리고 더 평화스럽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만 선거에서 단일적으로 뭐 꼭 대만을 독립해야 된다. 그리고 대만과 중국 시간은 뭐 완전히 그 왕래하지 마라 이런 소리가 없습니다. 예, 이런 주장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고 더 좋은 그 양안 관계 유지할 수 있는지 대만의 국민과 소원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양안 관계 이런 걸 얘기할 때 우리 이제 국회 네. 사실상 국회의원이 중국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문제는 없어요. 왜냐하면 관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중국 국민당이라든지 혹은 기타 네. 정당 사람이 대륙을 방문한다. 이거는 자주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나온 건 아니다라는 건가요? 이거는 국공 협상 그런 것은 국공 아직도 내전 상태이기 때문에 상태라고 아직도 내전 생각하는 상태이기 거죠. 때문에 네. 그리고 이거 바로는 대만이 아직도 중국 중 하나 중국은 그러니까 하나입니다. 베이징에서는 네. 타이완은 중국의 일부분이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을 주장을 이런 말을 하고요. 주장하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대만이 1996년 그때는 총통 직선 네. 선택한 다음에 네. 사실은 새로운 그 신흥 민주주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대만 중화민국의 형상입니다. 근데 그 공산당이 이런 형상은 뭐 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국민당 집권했을 때 공회당의 채널로 이렇게 아직도 그 협상 채널 수행할 수 있다 이런 주장했지만 국가 나라 대 나라 구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중앙정부 대 중앙정부 이런 거는 없죠. 왜냐면 중국에서는 타이완은 내 거다. 대만이 일부분이다. 지방정부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네네. 이거 진짜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야당이 그 많이 중국 방문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국민당도 방문했고 그리고 그렇죠. 민중당 그 타이완 민주당 타이완柯원저 네, 전 타이페이 시장. 네. 그들도 여러 가지 그 기회를 통하면 이렇게 그 교류한 것도 뭐 한쪽이 있었습니다. 네. 그거는 뭐 민진당 아니라서 그래서 이렇게 그 방문할 수 있는데 중국 공산당이 실제적으로 민진당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안지간 뭐 공식적으로 교류가 없습니다. 네. 마잉저 금년에 중국 가서 그러니까 성묘를 했잖아요. 네. 조상 묘지 이렇게 다녀오고 네, 그리고 맞습니다. 사실상 원래는 민주진보당 소속 맞고요. 그리고 원래는 부總統까지도 하셨고 류쇼리엔 네. 전 부총통님도 마찬가지로 중국에 또 가셨었고 네. 예전에 가오슝시장 지금의 감찰원장 네. 젠주 이분도 사실상 중국에 다 다녀오셨어요. 네, 이분들이. 네, 네. 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네, 사실은 이렇게 방문 이렇게 뭐 옛날에 그 조상의 그 사돈 집 이렇게 방문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인성이에요. 그거는 뭐 사실은 뭐 대단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진당 소속한 정치 인물 그 중국에 방문하는 것은 정치의 의미도 있긴 있지만 사실은 인간관계를 생각해서 이렇게 방문한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왜 된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남북한은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성묘하는 거 그런 거라도 그게 하나의 사람의 소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은 양 정상이 여러 번 만났지만 일반인들이 정말 편하게 교류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남북지간 관계 고의적 교류가 있긴 있지만 민간 교류 없기 때문에 향후 어떻게 통일하면 좋은지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타이완 싱크탱크 부집행장님, 똥스치 스치. 부집행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